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들이나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욕설을 하고 또 때리기도 했다. 손흥정 감독 측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특히 합의 과정에서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죠. 손 감독 측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가 수억 원을 요구하였고 손흥민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수억 원 정도는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왔다고 하는 반면 피아동 측에서는 손 감독 측이 자꾸 합의금을 조금씩 올리는 입장을 취하자 화가 나서 그러면 몇 억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또 손흥민을 운운하며 이미지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는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 학교에서든 아카데미에서든 체벌이 이루어지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자면 꼭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이끌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체벌이나 욕설의 정도가 얼만지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가 아니라서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의 중간에 존재하는 아동보호 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아동보호 사건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피해자 쪽에서 손 감독 측을 고소할 때 손흥민의 친형이자 아카데미에서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손 코치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손 코치는 분명 행위자로 고소당한 게 맞아요. 실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체벌을 했다 이 취지로 고소당한 것인데 손 감독은 행위자로 고소를 당했는지 양벌 규정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이 부분이 매우 모호합니다. 일제히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손 감독이 행위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양벌 규정, 즉 손 코치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만으로 고소당한 것보다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손 감독과 손 코치가 모두 행위자로 고소당했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손 코치와 손 감독 모두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 코치는 행위자, 손 감독은 양벌 규정으로 고소당했다면 지휘 감독자, 원장이나 아카데미 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들이나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손 감독이 양벌 규정으로 고소되었는지 행위자로 고소되었는지도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모두 아동학대 유죄 판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아동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소명을 해야 될 것이지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보호사건 정도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